그런데 이런 히스패닉이 7, 80%를 차지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난 150년 동안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단 하나의 선거도 안 놓치고 전부 공화당이 석권했어요. 텍사스가. 상황이 이렇게 가는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부 보고서가 겁에 질린 내부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의 이제 세 개의 집단이 연합을 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한 집단은 제3의 길이라는 뜻을 가진 Third Way, 또 다른 한 집단은 집단 정치행동위원회라는 뜻을 가진 Collective PAC, 또 다른 한 집단은 빅토리 펀드란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집단이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람을 시켰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들은 얘기하냐.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의 극좌 성향을 폭로하면서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노동자 계층과 라티노에서 지지 기반이 급속하게 와해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게 극좌가 없으면은 공화당더러 야 너희 우리한테 대해서 모함하는 거야라고 반박을 하겠는데 민주당 내부에 극좌 성향, 극좌 사회주의 성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공화당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자기 민주당 당내 보고서니까 말 표현이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완화되어 있는 표현을 한번 다시 확 까가지고 노골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민주당 안에 극좌 세력이 침투해서 민주당을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통적 기반이었던 예를 들어서 근로자 계층이나 라티노들이 지금 민주당 밖으로 다 도망 나가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민주당 당내에 있는 이 극좌 세력을 날려버리고 민주당을 원래의 온건 민주당으로 다시 바꾸오라이 시키지 못하면 당은 망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 공화당의 그 플로리다 상원의 마르코 루비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 노선을 견제하는 한 라티노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지지 정당을 바꾸고 있는 매우 의미 깊은 변화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민주당은 상식에 기반한 지혜와 wisdom based on common sense, 상식에 기반한 지혜와 근로계층의 가치관, values of working class, 이거를 내다 버렸다. 지금 과거의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라티노들이 급속하게 공화당 지지로 선회하고 있는 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영속적이다. 일시적인 현상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라티노가 많은, 특별히 많은 플로리다 상원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흑인 중산층은 어떠냐 이거예요. 흑인 중산층도 이 현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보수화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이 현상이 있다고. 유대인도 보수화되는 성향이 있다고요. 그리고 유대인 빠져나가 일부, 흑인 상당 부분 빠져나가, 라티노 왕창 빠져나가. 민주당 뭐 남냐고요. 지금 이 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회를 못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현상들, 미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 변화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보스 진영과 글라울 진영, 즉 글로벌리스트 깨져좀 진영하고 가치지향 주권국가 진영 사이의 투쟁의 결과물이고 이 가치지향 주권국가 보스 진영과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 깨져좀 글라울 진영의 투쟁 아래에는 한쪽에는 신앙과 혹은 도덕과 혹은 미덕을 존중하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진 그러한 인생관이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막가파 에고, 내가 내다라는 막가파 에고를 추종하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인생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고 정치 노선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미국의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변주되면서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중동이나 우리 사회의 주류 언론,
주류 지식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감각하거나 외면하고 있어요. 특히 조중동이 이걸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역사적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그 시야를 좁히는 거거든요. 자, 이 와중에 바이든과 국무장관 블링켄은 계속 개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6월 6일 그럼 현충일이죠. 이 현충일을 왜 그날로 정했을까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현충일을 그날로 정한 이유는 1945년 6월 6일 이게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 작전이 펼쳐진 날입니다. 그래서 현충일이 그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충일을 우리가 추모하면서 동시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기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날은 극우 전체주의 패망의 날을 상징합니다. 세계사에서 지금 시대가 시작된 날입니다. 지금 시대라는 건 contemporary age입니다. 제가 이 서양의 세계사는 그러니까 문자 발명 이후의 역사 시대를 4단계로 나눕니다. 제일 위가 이제 수메르,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에집트 제국에 의한 수메르와 에집트 제국에 의한 그러니까 ancient age, 그러니까 고대 시대 ancient. 그 다음번이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의한 고전 시대 classic age. 그 다음번이 로마 제국 멸망에서 14, 15, 16세기의 르네상스까지 가는 미들 에이지, 중세 시대. 그 다음에 14, 15, 16세기에 시작된 르네상스와 프로테스탄티즘에서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를 모던 에이지, 모더니티, 현대라고 부릅니다. 현대는 그런데 1945년 이후로 1945년 승전 이후로 현대는 그 시기는 일부 따로 떼내서 지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또 컨템포러리 에이지.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에이지는 모던 에이지의 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서양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일반화된 역사 구분이에요. 세계사 시대 구분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질문이죠. 그러면 이 컨템포러리 에이지, 지금 시대는 그럼 1945년 8월 15일 일제 패망이야?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나치 패망이야? 언제야? 그걸 다 털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사적인 날이 있다면 노르망디 상륙일입니다. 전 그래서 지금 시대를 노르망디 상륙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6월 6일.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날이기 때문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날을 우리 호국 영령을 위한 현충일로 잡은 겁니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위한 현충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무슨 짓을 했냐?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이 날을 생깠어요. 엊그저께. 처음으로 생깐 거예요, 이 날을. 그러니까 역사관이 좀 이상한 거죠. 바이든뿐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그 백악관의 브레인 그룹이 굉장히 병든 자들이라는 걸 뜻해요. 대통령님, 이날 오늘 우리 노르만디 상륙 그 기념일 D-Day인데 저희 그 성명 한 줄 나가야겠는데요. 이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넋이 빠져 있는 게 지금 백악관 진영입니다. 이상한 자들이에요. 한편 국무장관 블링켄은 이란 중국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큰 선물, 여러 개 선물 줬지만 상징적으로는 2개의 큰 선물을 줬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거, 또 하나는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골란고원은 이제 시리아 영토를 먹고 들어간 거거든요. 블링켄 보고 기자들이 골란고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하니까 블링켄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버버. 개발질하는 거죠. 저 개발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유대인 중에 한 40, 50%까지가 그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릴 거다. 지금 유대인 한 70% 정도, 70, 80%가 민주당을 찍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5, 60% 정도밖에 안 찍을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민주당의 형편,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까 용어로 치면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글라울 진영의 형편은 코로나 친중으로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파우치 하나 제대로 해임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 파우치를 해임하게 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한 연구소 유출설이 사실로 굳어지니까 그래요. 우한 연구소 유출설이 사실로 대세로 더 굳어지면 미중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이 자들은 글라울들,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진영, 즉 바이든 진영은 미중 대결을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그 수위를 높여가는 것을 지금 회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다 하고 있어요. 따라서 파우치 안 날리죠. 파우치는 그 약점 파악하고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마이크 잡을 때마다 되도 않는 소리, 극단적인 언사, 심지어는 아니 GOF 연구를 그러면 미국 땅에서 하란 말입니까? GOF 연구를 이곳 버지니아나 저기 뉴저지에서 하다가 만에 하나 유출되면 미국이 전부 팬데믹에 걸리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미국 땅에서 못하니까 당연히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으로 보내려고 보니까 우한 연구소가 그 사람 말로 하면 자격이 차고 넘치는 굉장히 훌륭한 연구소대요. 그 얘기잖아요. Highly qualified.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거든요. 정치적인 이득이 안 돼요. 그런데 어차피 바이든이 자기 못 쳐낸다 생각하니까 그냥 막 엉겨붙는 거예요. 자기 목줄 강화하려고.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 이게 사진에 나온 오른쪽 여자입니다.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파우치 등 관료들이 우한 연구소 유출설에 입각한 조사를 방해했다. 우한 연구소 유출설을 더 파보기 위한 조사를 방해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파우치는 코로나 진실을 감추는 공작에 있어서 공범이다. 파우치는 마치 광고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 미국인에게 과학적 진실을 전하지 않는다. 파우치는 당장 그만두고 광고회사에 취직해야 한다. 당차입니다. 이게 이제 그 테네시의 상원 의원이죠. 마샤 블랙번. 여기 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쓴 걸 보세요. Mark Zuckerberg and Dr. Fauci worked together to suppress information on the origins of COVID-19. 즉 코로나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억압하는 데 있어서 페이스북의 저커버그와 파우치는 공범 관계이다. It's blatant dishonesty and it was an abuse of Fauci's position. 이거는 정말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며 그리고 파우치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감옥 보내겠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파우치 공격하면서 우한 코로나 공격하고 그 다음에 중국 앞에서 제대로 된 소리 못 내고 있는 민주당과 바이든을 공격을 해요. 이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경, 실업, 경제, 석유, 에너지 이런 데에서 지금 바이든이 개죽 쓰고 있는 그것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바이든 진영, 다시 말하자면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진영, 다시 말하자면 글라울 진영의 정치적 패망이 이제 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조중동 얘기하고 있나요? 저는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백모를 비롯해서 몇 명밖에 안 되는지 참 그게 궁금한 거예요. 다 어디 갔냐고. 제가 미친놈인가? 자, 거기다가 이제 공화당 내에 반 트럼프 정파가 있습니다. 이 자들이 2020년 대선 때에 한 2, 3천억 모아서 썼어요. 링컨 프로젝트라는 거고요. 이 링컨 프로젝트의 창립자 존 위버는 미성년자, 특히 소년 남자인데 소년에 관한 성추행, 성착취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020년 선거에서 반 트럼프를 내걸고 바이든에 협력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전통적 공화당 멤버들이에요, 이자들. 배경은 제가 의심하기엔 맥케인, 죽은 맥케인, 부시, 체니 이런 그 네오콘 오일 카르텔이 배경 아닌가, 이자들의 배경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자들이 어느 정도 정신이 망가졌냐. 6월 6일 엽기적 광고를 냈습니다. 자, 이런 엽기적 광고를 낸 거가 무슨 의미인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광고 문안을 거의 그대로 직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티파는 누구인가? 77년 전 오늘 노르망디에서 상륙했던 혹은 낙하산을 타고 프랑스 농촌에 침투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 같은 존재 아닌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파시즘과 싸운 그 사람들과 같은 존재 아닌가? 나치의 기관총 진지를 박살내고 제3제국의 군사 진지를 찢어 발기고 집단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의 자유를 되찾아준 그 사람들과 같은 존재 아닌가? 파시즘을 용감하고 철저하게 박살낸 그 사람들과 같은 존재 아닌가? 이들과 같은 자랑스러운 미국인 파시스트와의 싸움은 단지 적대적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반인류 범죄에 대한 전쟁임을 알았던 미국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의 안티파이다. 근사한 전쟁이란 없다. 그러나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존재한다. 안티파는 오늘 그 같은 전쟁을 이곳 미국에서 치르고 있다. 이게 뭐래요? 공화당 전통적 범털들이 안티파를 받들어 모시는 찬양 광고를 낸 거예요. 안티파요? 이거 딱 보시면 이게 안티파예요. 민노총 시위대요. 여기에 비하면 정말 양순한 사람들이고요. 안티파 얘들은 MB 때 용산 참사 일으켰던 경찰 진압해 온다 그러니까 자기는 빠져나가면서 자기 동료들 잔뜩 들어있고 경찰들 들어있는 그 목조 건물에다가 신나 불 지르고서 도망가고 나선 그 다음에 그거 몽창 경찰에 덮어 씌워서 보상금 받아낸 그 사람들보다 더 살벌한 사람들이에요. 안티파는.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공화당 범털들이. 옛날 공화당 범털들이. 안티파 이런 애들이에요. 느낌 오잖아요. 안티파 이런 애들이라고요. 느낌 오잖아요. 안티파 이런 애들이라고요. 스매시 레이시즘. 인종차별을 박살내자. 이걸 공화당 옛날 범털들이 찬양하는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링컨 프로젝트에. 왜 냈을까요? 작살났으니까. 자기들의 공화당 내에서 이제 기반이 없으니까 이제 안티파한테 가서 앵기는 거예요. 이 정도로 추잡해졌어요. 이 정도로 역설로 뒤집어서 말하면 공화당 당내 숙청이 끝났다는 걸 뜻합니다.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MTR에 의한 당내 공화당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링컨 프로젝트 같은 데 모여 있었던 네오콘 오일 카르텔 이 썩어 빠진 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안티파한테 가서 앵긴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상 아니죠. 뭔가 심각한 정치 균열, 정치 내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뜻하잖아요. 제발 좀 나는 조선중앙동아가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전달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왜 한국인을 한국 내에 갇혀있는 개돼지로 만드냐고. 이 똑똑한 백성을. 세계 10위 무역국가인데 그래서 이 세계대전에서 우리는 뭘 할 거냐. 이거 한번 좀 복기를 해보자고요. 이 20세기 들어서 두 개의 굉장히 거대한 세계대전에서 우리는 한 발 비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비켜 있었죠. 그 다음에 1910번 비켜 있었어요.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 비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서 한 발 비켜 있었어요. 우리가. 전쟁을 안 겪었다고요. 본격적으로. 일본인은 700만 명의 무장을 했지만 우리가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몇 명 무장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한 발 비켜 있었대요. 우리는 언제 퍽 하고 튀어들어간 거냐면 6.25 때 끌려 들어간 거예요. 6.25 때. 저희들이 남침을 하는 바람에. 이 세계적 격변에서는 우리가 20세기 때 내내 비켜서 있었어요. 한 발. 그러면서 여유를 가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치지향 주권국가 보스 노선과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 깨자점 노선, 글라울 노선, 보스 대 글라울의 싸움, 가치지향 주권국가 대 글로벌리스트 깨자점의 싸움에서 우리가 비켜설 수 있냐? 저는 비켜설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미국 다음에 뜨거운 곳이에요. 여기가. 그 잠재적인 싸움이. 그런데 여긴 특징이 미국처럼 양분이 아니에요. 여긴 3분 구도예요. 문재인 586은 저건 친중 친북 세력이고요.
조중동은 이건 꼭 친중 친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중국으로 붙었다가도 미국으로 붙었다가도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조중동은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의 한국 현지 꼬붕, 현지 신복, 로컬 henchman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컬 henchman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저는 조중동은 미국 국무부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걸 자기들이 퍼뜨리는 내러티브, 자기들이 퍼뜨리는 그릇된 혹은 가짜 세계관에 함몰돼 있기를 원한다고 봐요. 미국 국무부 글로벌리스트들 관점에선 한국의 지식층이 예를 들어 전부 백모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디글디글하다 그러면 골 아픈 거예요. 다 조중동이 퍼뜨리고 있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아주 나긋나긋하게 왔다 갔다 하고 툭 치면 정치가 이래 가고 툭 치면 정치가 이래 가고 그 맛이 있어야죠. 아니 힐러리 클린턴이 골드만삭스에서 연설하면서 자복했잖아요. 2013년. 우리는 한국이 한반도가 통일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주도 통일이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너무나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힐러리 클린턴이 2013년 골드만삭스에서 비밀 연설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국무부 글로벌리스트 관점이에요. 한국의 정치 문화가 성숙하길 원하지 않아요. 한국의 자유 애국 민중이 완전히 각성하길 원하지 않아요. 국무부 글로벌리스트는. 참고로 저는 CIA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CIA는 준군사 조직이에요. 한국과 같이 이런 나라, 이렇게 고급져 있는 나라에서는 CIA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저는 제일 미국 조직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조직은 Drug Enforcement Agency예요. DEA. 저는 아마도 짐작컨대 증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부산이 전 세계 중국산 마약의 유통기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의 DEA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봐요. 만약에 미국의 DEA가 많이 들어와서 중국의 삼합회나 중국 공산당의 깡패 조직을 견제하지 않았으면 지금 그 한국의 지하 경제가 이미 중국 깡패 조직에 많이 장악돼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깊게 병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미국 DEA는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스러워해요. 단지 저 대사관에 처자빠져 있는 국무부 글로벌리스트들은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저자들은 한국의 지성이 각성하고 한국의 자유시민이 각성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을 거다. 이 각성이 안 된 상태에서 툭 치면 요렇게 쭈루룩 가고 툭 치면 요렇게 쭈루룩 가고 이런 상태로 유지되게 하려면 그거 심부름 해주는 애들이 누구냐? 조중동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얘들이 그럼 글로벌리스트들하고 그럼 같은 애들이야? 그렇지도 않아요. 자, 아까도 봤잖아요. 글로벌리스트 여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구글, 페이스북, 저커버그, 트위터, 아마존, 베조스 이런 거랑 견줄 수가 없잖아요. 견줄 수가 없죠. 쟤들 미국에 있는 글로벌리스트 카발은요. 마스터스 오브 유니버스예요. 우주의 지배자라고 생각해요. 아니 한국의 조선의 방씨 일가, 중왕의 홍씨 일가, 동아의 김씨 일가가 우주의 지배자인가? 아니잖아요. 그냥 소박한 동네 깡패예요. 수준이. 우선 본인들의 그 카파가 그거밖에 안 돼요. 두 번째 글로벌리스트 다른 것도 할게요. 쟤들은 미국은 괴물과 같은 썩은 관료 집단이 존재를 해요. 괴물과 같은 썩은 관료 스워프, 늪이 존재하는데 한국의 관료 조직을 보면요. 문제는 되게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소심하고 양순한 공무원들이 집단이에요. 미국처럼 뻔뻔하고 일 저지르는 그런 타입들이 아니에요. 달라. 세 번째, 한국의 조중동이 예를 들어서 악마 내러티브 하나 별로 안 해요. 유일하게 하는 게 반일 드립 좀 치는 건데 반일 드립을 쳐도 우남 이승만은 친일파였습니다. 박정희는 닭깎기 마사오 친일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남 이승만이라는 악질 친일파와 닭깎기 마사오라는 악질 친일파가 만들어서 운영해온 수치스러운 나라입니다. 조중동이 그 주장은 안 해요. 그 주장은 안 한다고 최소한.
그러면 그렇다고 조중동이 젠더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해야 되고 그 가족법도 고쳐가지고 결혼을 남녀 사이에 부부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여녀 부부도 인정해야 되고 혹은 바이섹스 부부도 인정해야 되고 트랜스젠더 부부도 인정해야 되고 남자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한 사람들이 여성 스포츠에서도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중동이 그런 소리는 안 떠들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악마성이 별거 없다고요. 지금 미국에서 글로벌리스트 깨자좀 빅텐트가 악마의 소리 아각거리는 거에 비하면 여기는 굉장히 양순한 거예요. 그럼 까고 보면 조중동 뭐야 그러면? 별것도 없는 거예요. 별것도 없는 거예요. 죄조차 제대로 못 짓는 삼류란 소리예요. 허접한. 자, 조중동의 그 정도면 조중동을 하나님같이 떠받들어서 살고 있는 저 여의도의 야권 정치인들은 뭐냐 이거예요. 국민의힘 등. 이건 하수인의 하수인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괴감을 느낌과 동시에 희망을 느끼는 거예요. 야, 얘들 진짜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별거 없구나. 우리가 조금만 지능적이고 집요하고 전략적이면 이거 흔들 수 있겠다. 여기 뭔가 활로를 뚫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거꾸로 그건 이제 희망이고 자괴감은 뭐냐면 이 별것도 없는 것들한테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이 머리에 그냥 군홧바를 올려놓은 것 같이 이러고서 머리 처박혀서 살고 있냐. 한쪽은 조중동 586이 짓밟고 있고 한쪽은 조중동과 여의도 것들이 짓밟고 있고 야권이. 도대체 우린 도대체 뭐냐 라는 자괴감이 드는 거야. 한편으로는. 희망과 함께 자괴감. 그게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정신적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 세계대전을 정확히 보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걸 계속 궁구하다 보면 뭔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주변, 자기 지역, 좁게는. 이 세계대전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 노선에 있어서는 가치지향 주권국가 대 글로벌리스트 깨자좀, 영어로 말하면 보스 대 글라울. 그건 정치 노선의 세계대전이에요. 이걸 파고 내려가 보면 인간관, 인생관의 세계대전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한쪽은 신앙, 도덕, 미덕이 무서운 줄 알고 그걸 존중하는, 다른 한쪽은 막가파 에고를 추종하는 그러한 인생관의 대립이에요. 그런 인생관의 대립이, 아주 근본적인 인생관의 대립이 정치 노선의 대립으로 고스란히 딱 이어지고 있는 그런 정말 엄정한 세월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정한 세월에 엄정한 의미를 조중동이 제대로 조금이라도 전해주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국회 서명 소개 말씀 올립니다. 지금 아마 오늘 한 9만 명쯤 됐을 거예요. 12일까지인데 10만 명 넘으면 국회가 이거 함부로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 또 정성이 있으신 분들은 요 링크에 영상 하단에 링크 나옵니다. 링크로 들어가셔서 그 폐지안을 반대하는 그런 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